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좋은 사람 되기, 마음 먹으면 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인의 실천이 어렵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멀리 있는 높은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먼저 연락하면 이상하려나 망설이고 있지 않나요? 사과해야지 생각만 하고 몇 달째 미루고 있지 않나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카톡 한 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잘못은 내게서 찾고 변명은 남에게 미룬다. 문제가 생겼을 때 태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훌륭한 사람은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 개선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교통이 막혀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고 상황 탓만 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솔직히 10분만 일찍 출발했다면 전날 미리 확인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변명보다 다음엔 더 일찍 준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성장하는 길입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설 수 없다. 자공이 정치의 요소를 물었을 때 공자가 강조한 말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보다 신뢰가 국가 존립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정치뿐 아니라 모든 관계의 기반입니다. 약속 시간에 늘 늦는 사람, 한 말을 자주 번복하는 사람, 작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이번만이라고 넘어가지만 반복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한 번에 쌓이지 않지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죠. 능력보다 품성이 진짜 가치다. 이 말은 사람을 평가하는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천리마의 가치는 빠르게 달리는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고 온순한 성품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나 실력보다 내면의 태도와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재능보다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교만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고 보았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 능력은 좋은데 매번 불평하는 사람 vs 서툴러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중 누구와 하고 싶으신가요? 결국 함께 일하고 싶은 건 후자입니다.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늘지만 품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나이만 먹고 이룬 게 없으면 끝이다. 이는 젊은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한 후의 경고입니다. 40대, 50대가 되어도 아무 성취가 없다면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나이는 계속 먹는데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미루기만 했던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건강검진도, 배우고 싶던 것도, 시작하려던 사업도 내년에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착하게 살 힘이 없는 사람은 없다. 공자는 제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며 실천을 미루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루라도 진심으로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연락하려던 사람에게 메시지 한 통,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잘못했을 때 사과 한 번 이런 건 능력이 아니라 마음먹기입니다. 바빠서, 여건이 안 돼서 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사람을 만듭니다. 의심스러운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음식 선택의 원칙입니다. 상한 음식, 제대로 익히지 않은 음식, 제철이 아닌 음식을 피하는 것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건강은 모든 일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며칠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워서 그냥 먹으려는 순간 있죠.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버리세요. 가난해도 의롭게 살면 행복하다. 공자는 물질적 풍요보다 양심을 지키는 삶이 진짜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과 명예는 뜬구름처럼 덧없고 결국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면접에서 거짓 스펙을 말하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으면 계약이 성사되는 제안, 이런 순간에 거절하면 당장은 손해갔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지킨 원칙이 가장 값진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번 낙인 찍히면 모든 악행이 내 탓. 자공이 후학들에게 경고한 말입니다. 주왕은 폭군이었지만 역사에 전해지는 것만큼 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악인으로 낙인 찍히자 온갖 나쁜 일이 모두 그의 탓이 되었죠. 평판의 낙차 효과를 경계한 것입니다. 자공은 말년의 이 교훈을 통해 평소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번 실수로 구설수에 오르면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지고 전혀 관련 없는 비난까지 쏟아지는 걸 본 적 있을 겁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모든 더러운 물이 흘러든다. 는 비유처럼 평소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선의는 이때 맹목은 안 된다. 군자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속임을 당할 수는 있어도 판단력까지 잃지는 않습니다. 선의와 비판적 사고는 함께 가야 합니다. 제자 제아가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하면 군자도 뛰어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군자는 구하러 갈 수는 있지만 함정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죠. SNS에서 불쌍한 사연을 보고 후원하려는데 혹시 사기는 아닐까 싶어 확인부터 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선의를 가지되 검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 이익만 챙기면 미움받는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원망을 받게 됩니다. 공자가 의와 리의 균형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친구들과 밥 먹고 계산할 때 자꾸 적게 내려고 하거나 공동 작업에서 내 몫만 챙기려 하는 순간 있죠. 당장은 이득 본 것 같지만 나중엔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뢰 없으면 관계도 없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바탕입니다. 사람이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를 수레의 멍에에 비유했습니다. 큰 수레는 리, 작은 수레는 월이라는 멍에가 있어야 소나 말과 연결되어 움직이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수레도 쓸모없다는 뜻이죠.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친구가 있죠. 처음엔 이번만이라 생각하지만 반복되면 그 친구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약속도 맡기기 망설여지고 점점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작은 신뢰가 깨지면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기고 뽐내고 원망하고 욕심내지 않는다. 제자 원원이 이렇게 살면 인한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공자는 이 넷을 하지 않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건 단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 이야기엔 그래서 하며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이 있죠. 이기고 뽐내고 원망하고
욕심내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대화가 편해집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가르친다. 공자는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신분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제자 입문 예물로 마른 고기 10묶음만 가져와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못 물어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무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기 내서 물어보면 됩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배워서 아는 사람이다. 공자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천재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배워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함과 동시에 누구나 꾸준히 배우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중에 찾아봐야지 하면서 결국 안 찾아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바로 검색하고 배우는 습관,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롭다. 매 순간을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주의한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종을 앞둔 증자가 제자들에게 남긴 말로 부모에게 받은 몸을 온전히 지켜 효의 임무를 다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화가 나서 쓴 말인지 오해를 살 필요는 없는지 확인하는 그 순간입니다. 보낸 후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신뢰 없으면 나라도 못 선다. 자공에게 정치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식량과 군사보다 신뢰가 우선이며 믿음 없으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약속은 지키고 배송이 지연되면 솔직히 알리는 순간 있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신뢰를 지키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얻습니다. 거짓말로 때우면 한순간이지만 믿음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절제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스스로 단속하면 잘못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절제는 후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깐만 참으면 어떨까요?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만 생각하고 지금 사야 하나 하루만 기다려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의 대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돕고 나쁜 점은 부추기지 않는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타인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덕은 상대의 장점을 북돋아 성장하게 돕고 약점이나 실수는 확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소인은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실수를 퍼뜨리며 즐거워합니다. 친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할 때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 한번 해봐, 응원할게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반대로 누군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걸 계속 놀리거나 퍼뜨리기보다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진짜 정직이다. 공자는 진정한 정직은 법적 고발이 아니라 가족 간 신뢰와 사랑에 있다고 봤습니다. 관계를 지키면서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고듬입니다. 이는 석공이라는 정치가가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고발하는 게 정직이라 하자 공자가 반박하며 한 말입니다. 가족이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할지 아니면 가족끼리 대화로 풀지 고민되는 순간 있죠. 법적으로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지키며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정직입니다.
가진 게 늘어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 재산이 조금 생기면 그저 지낼 만하다. 더 늘어도 갖출 만하다. 부유해져도 그럭저럭 괜찮다. 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위나라 공자형이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했음을 공자가 칭찬한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SNS에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죠. 승진했을 때, 재테크로 수익이 났을 때, 좋은 물건을 샀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과시보다 겸손이 더 오래 빛납니다. 떳떳하면 편안하고 찔리면 불안하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지만 양심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이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떳떳함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는데 들킬까 봐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는 경험 있으시죠? 반대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내 잘못을 남이 알려주니 감사하다. 공자는 진나라 사법관이 자신의 편당을 지적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남들의 비판을 방어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성장의 시작입니다. 회의에서 동료가 내 의견의 허점을 지적할 때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변명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 피드백이 내가 못 본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SNS 댓글에서 비판받았을 때 삭제하고 싶지만 그 안에 진짜 개선점이 숨어 있을 겁니다. 상황마다 달라도 그게 진짜다. 진정한 성숙함은 상황에 맞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는 의젓하고 가까이선 따뜻하며 말할 땐 분명한 모습. 이게 위선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자아가 공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전하며 한 말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예에 바르게 행동하다가 친해지면 편하게 농담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진지해지죠. 이런 변화가 이중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읽고 적절히 대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예에 바르면 모두가 가족이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예의를 지키면 낯선 사람도 가까워집니다. 자아가 형제 없음을 슬퍼하는 제자 사마오를 위로하며 한 말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는 작은 배려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가족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의가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혜 있으면 안 흔들리고 마음 바르면 안 불안하고 용기 있으면 안 두렵다. 군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내면의 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보기에 헷갈리지 않고 양심이 떳떳한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옳은 일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할 때가 있죠. 주변에서 그거 왜 해? 소용없어 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면의 중심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특별하지 않다. 이는 공정성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공적 기준을 흔들어선 안 됩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 안현이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알로가 공자에게 수레를 팔아 외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외관을 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직장에서 친한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불공평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공식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 돕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당연한 길이 있는데 왜 안 가나? 공자는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당연한 질서를 따르면서도 정작 인간다운 도리는 무시하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방에서 나갈 때 문을 통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하고 쓰레기통이 있는데 길바닥에 버리고 줄 서는 곳에서 새치기 하죠. 교통신호는 지키면서 사람 사이의 예의는 무시하고 법은 따르면서 도덕은 어기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길이 눈앞에 있는데 왜 돌아가시나요? 원칙 있는 사람은 섬기기 쉽지만 비위 맞추긴 어렵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 편합니다. 원칙이 명확하고 공정하니까요. 하지만 아첨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자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윗사람에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옆 동료는 술자리 분위기 맞추기로 더 빨리 승진하는 걸 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인정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공손하고 너그럽고 신에 있고 민첩하고 은혜로워라. 공자는 이 5가지 덕목을 함께 실천할 때 진정한 인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손함은 존중을 낳고 너그러움은 포용을 만들며 신의는 신뢰를 쌓고 민첩함은 기회를 잡게 하며 은혜로움은 협력을 이끕니다. 이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를 만듭니다. 제자 자장이 어떻게 하면 인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약속한 건 꼭 지키고 부탁받은 일은 빠르게 처리하고 먼저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일 잘하려면 도구부터 제대로 갖춰라.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기초 역량을 먼저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준비 없는 실행은 실패를 부릅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어진 사람이 되는 법을 물었을 때 현명한 스승을 찾고 좋은 벗을 사귀라고 답한 말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할 때 무작정 무거운 중량을 들기보다 먼저 정확한 자세를 배우는 순간 있죠. 요리를 배울 때도 레시피부터 찾기보다 칼 쥐는 법을 먼저 익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게 많다. 겸손은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아는 척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도 모른다 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자는 한 시골 사람의 질문을 받고 스스로를 낮추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평생 배우고 익혀온 사람임을 고백한 것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배울 때 실수하면 창피해서 그만두고 싶어지죠. 하지만 처음이니까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초보자의 마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 모으고 살 만들고 가르친다. 공자가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제자 염유에게 한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고 교육으로 완성하는 3단계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키울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텃밭을 가꾼다고 생각해보죠. 처음엔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 다음 물 주고 거름 주며 튼튼하게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치기 하고 방향 잡아주며 제대로 자라게 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씨도 안 뿌린 땅에 거름만 주면 소용없는 겁니다. 배우고 익힐수록 더 배워야 할 게 보인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게 계속 배우고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 반복하는 게 진짜 실력을 쌓는 길입니다. 공자는 평생 학습자였으며 제자들에게도 이런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엔 기초 단어만 익히면 될 줄 알았는데 배울수록 문법, 발음, 문화까지 끝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매일 복습하고 새로운 표현을 익히게 됩니다. 사람마다 빛나는 재능이 다르다. 공자가 제자들을 회상하며 한 말입니다. 덕행, 언변, 정치, 문학 등 각자 뛰어난 분야가 달랐지만 모두 소중한 인재였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각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시험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순간이 있죠. 수학은 못해도 그림은 천재인 아이, 말은 서툴러도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 공부는 안 했어도 사람을 잘 챙기는 친구를 쓸모없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암보다 좋아함, 좋아함보다 즐김이다. 이 가르침은 배움의 세 단계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좋아하고 마침내 온몸으로 즐기는 경지에 이르러야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의무가 열정이 되고 열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새로 배우는 게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다가 어느 순간 하고 싶어서 찾게 되고 나중엔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요리든 운동이든 악기 연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게 살면 사람이 모인다. 진심으로 남을 돕고 바르게 사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선한 품성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전달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질문하면 진정성 있게 답변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죠. 처음엔 혼자였지만 어느새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말할 사람 구분하고 말 아낄 때도 안다. 진정한 지혜는 누구와 깊이 소통하고 누구에겐 침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을 나누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논쟁을 걸어올 때 이 사람과 대화해봤자 소모전이야 싶으면 그냥 익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정성껏 답하죠. 완벽한 예술에 빠지면 답도 잊는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나면 일상의 욕구조차 잊게 됩니다. 공자가 제나라에서 순임금의 음악, 소를 듣고 석 달간 고기 맛을 몰랐다는 것은 완벽한 예술에 대한 깊은 감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있고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진심으로 감동받는 경험은 우리를 그만큼 다른 세계로 이끕니다. 말 실수 줄이고 행동 후회 줄이면 성공은 저절로 온다.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실수와 후회를 최소화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쌓여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기회를 가져옵니다. 제자 자장이 벼슬 얻는 법을 물었을 때 공자는 화려한 말이나 과감한 행동이 아니라 신중함이 성공의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화가 나서 단체 채팅방에 뭔가 쓰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거 보내면 후회 안 할까? 묻는 습관이 있으면 나중에 그때 왜 그랬지?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면접에서도 확실히 아는 것만 말하면 신뢰를 얻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다 들키면 기회를 잃습니다. 작은 신중함이 쌓여 큰 성공을 만듭니다. 진심은 모두가 인정한다. 이는 민자건의 효행이 너무 진실되어 부모와 형제의 칭찬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민자건은 계모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를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묵묵히 가족의 화목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의 진심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탓하며 주변에 하소연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포용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진심이 결국 모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짜 실력자는 여유롭고 허세는 불안하다.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겸손합니다. 반면 실력 없이 거칠에만 하는 사람은 내심 불안하면서도 교만하게 굽니다. 이는 내면의 충만함과 결핍이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받았을 때 조금밖에 모르는데 아 그거요? 당연히 알죠 하며 아는 척하는 순간이 있죠. 진짜 실력자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작은 것도 대충 넘기지 마라. 공자가 일상의 식사에서도 예를 잃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어차피 혼자 먹는데 하며 대충 먹기보다 상차림을 정갈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순간이 있죠. 혼자 있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제대로 먹는 겁니다. 변하는 건 의지의 문제다. 이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깨달아 굳이 변할 필요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의 대다수 사람들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작심삼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원래 이래 하며 포기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못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뀌려는 겁니다. 한 번 더 시도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신뢰 없이 충고하면 헐뜯기다. 관계에서 신뢰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충고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비난으로 들립니다. 자아가 강조한 이 말은 조언보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싶지만 평소 그 사람과 신뢰가 없다면 간섭하네, 꼰대 같아 하며 반발만 살 겁니다. 먼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믿음을 쌓은 후에 말해야 진짜 도움이 되죠. 두려워하며 철저히 준비한다. 두려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신중함의 시작입니다. 이를 앞두고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긴장감이 오히려 꼼꼼한 준비로 이어집니다. 공자는 자로에게 무모한 용기보다 신중한 계획이 진정한 용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괜찮겠지 하며 대충 넘어가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더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두려움을 무시하지 말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욕심 있으면 흔들린다. 진짜 강함은 욕심 없는 마음이다. 진정한 강직함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주먹을 쥐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언제든 유혹에 무너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강직한 사람으로 신정을 추천했지만 공자는 그에게 욕심이 많아 진정으로 강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있는데 상사에게 아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인기를 얻고 싶어서 SNS에 과장된 모습을 올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에 흔들릴 때마다 내 원칙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반대로 승진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혈연 아니어도 진심이면 가족이다. 사람 사이의 진정한 유대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공자는 자아가 형을 잃고 슬퍼하는 사마오를 위로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친구나 동료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처럼 혈연보다 더 든든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침묵 속에 완벽한 이해가 있다. 공자가 제자 아내와 하루 종일 대화했는데 아내는 질문 하나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했죠. 진정한 배움은 많이 묻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말없이 듣기만 하던 사람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가 있죠. 진짜 이해는 많이 묻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음식이 소박해도 정성은 최고로 대하라. 공자가 제사의 본질을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재물이 화려한가 보다 경건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릴 때 고급 재료가 아니어도 깨끗하게 상차림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순간 있죠.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비싼 재료보다 정갈하게 준비하는 마음이 더 큰 의미입니다.